네, 안녕하십니까. 기초 회로 실험 5주차, 벌써 5주차네요. 이 5주차 이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태분안의 정리입니다. 태분안의 정리에서 노턴의 정리 이 두 가지를 이번 주는 중점적으로 배울 텐데요. 태분안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는 등가 회로, 동일한 회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복잡한 회로의 전류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먼저 태분안의 정리입니다. 태분안의 정리란 전원이 포함된 회로망은 전원이 포함된 회로망은 하나의 등가 전압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압과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저항 R, V 이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회로를 이 두 개의 소자로만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전류 I나 전압 V를 구하는 것은 좀 쉬워지겠죠. 이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분안이라는 것은 태분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태분안의 그러면 정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회로망인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회로망이 있어요. 자, 이 회로망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압을 보고 싶어요. 전압값을. 그런데 이 전압값을 보기 위해서 이 회로를 요렇게 전압 하나와 저항 하나로 바꿀 수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게 태분안 등가 회로, 태분안의 정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배울 거예요. 회로망 왼쪽 이 회로망에서 태분안 등가 회로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을 등가 전압이라고 하고 저항을 등가 저항이라고 한다. 저항을 등가 저항. 여기에 회로에 있는 저항 성분 전체를 직렬은 직렬, 병렬은 병렬로 합쳐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 회로의 전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VTH 등가 전압은 TH는 태분안의 TH예요. VTH는 단자 AB, 여기 A와 B가 있죠. AB를 개방할 때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이다. 그 다음에 RTH 저항은 모든 전원을 제거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전원을 다 제거하고 특정한 저항값이다. 그래서 전원을 제거할 때는 전압원이 있었다면 이거는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요. 전류원은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회로에 전압이 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전압의 차이가 있죠. 10V라면 여기가 0V라면 여기는 10V란 얘기죠. 근데 이걸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이어주는 걸 얘기해요. 단락을 시키는 거죠. 단락을 시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단락을 시켜야지만 전류는 이동하지만 전압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전류원은 어떤 요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전류가 I가 제거를 하는 거니까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길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개방이라고 해요. 개방. 여러분들 요걸 이해하고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태분안의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태분안의 정리예요.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나 전압원을 구하려는 연결점에서 부품을 개방된 단자로 만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압, 여기는 보면 이 회로를 이제 태분한 등가 회로로 만들 거예요. 전압이 하나 있고 저항이 4개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여기에 요 i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개방시켜요. 자, 개방시키니까 여기 저항은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이게 첫 번째 단계, 요 회로를 만드는 거. 개방시켰죠. 개방. 그 다음에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 즉 등가 전압 VTH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자, A와 B 사이에 전압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한 후에, 전원을 제거하니까 요 전원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류원은 그냥 이어준다. 이렇게 하고 등가 저항 RTH를 구한다. 여기에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 저항은 의미가 없어지고 요 두 개의 저항,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두 개의 노드를 공유하니까. 그래서 R1과 R2의 병렬 연결 값을 구하면 RTH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VTH, RTH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VTH, 직렬로 연결된 저항 RTH, 이렇게 하면 등가 회로를 만든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했고, 두 번째 단계를 다시 설명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등가 전압 VTH를 구하라.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전압이죠. 저기 전압.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자, 요 지점의 전압이죠. 요 지점의 전압. 요 지점의 전압은, 자,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여기와 여기 사이로 분배되겠죠. 직렬로 연결된 저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R1과 R2로 분배되는데, 여기는 R2니까 R2의 비율만큼. 그래서 R1 플러스 R2 분의 R2만큼의 비율로 V1, 공급되는 V1이 분배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압의 분배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VTH를 구했죠.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하고 등가 저항 RTH를 구한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한다. 근데 제거할 때 단락시켜준다.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A와 B 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저항이 얼마냐? 저항 성분은, 자, 얘는 두 개는 병렬이죠. 이 병렬과, 자, 얘는 얼마예요? 직렬이죠. 그래서 먼저 요 두 개를 구하고 R3를 더해줘요. 병렬로 연결하고 R3를 더해준다. 그러면 요렇게 병렬, 직렬, 요렇게 구하면 RTH가 구해진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VTH와 RTH를 직렬로 연결하여 등가 회로로 완성하였기 때문에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자, RTH, VTH 구했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 지점 사이로 이동했었던 I를 구하고 싶었어요. I를. 자, I는 얼마냐? 자,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L이 있었죠. 자, 다시 볼게요. 원 회로는 L이 여기에 있었죠. 여기. 요 회로에 요 L에 흐르는 전류 I. 그래서, 자, 직렬의 V에서 I는 전체 R분의 V죠. 전체 R이 얼마예요? RTH와 RL이 더해진 값은 직렬이니까 RTH 플러스 RL.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등가 회로를 구하고 나서 구하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분한 회로로 등가 회로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다. 태분한 정리입니다. 자, 노턴의 정리예요. 노턴의 정리. 노턴의 정리는 태분한 정리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은 노턴의 정리는 하나의 등가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턴의 정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태분한 회로는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된 저항 하나,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에 i나 v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요 v는 뭐 요 값이고 i를 구할 때 썼는데 여기 노턴의 회로에서는 이런 회로를 등가 회로를 구할 때 전압은 i로 저항은 똑같은 RTH를 이렇게 병렬로. 그럼 여기에는 뭐 구할 수 있겠어요? V 값을 구할 수 있겠죠. A와 B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안이다. 자,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비슷합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랑. 자, 부하 저항을 제거하고 단락된 단자 A와 B를 만든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에 A와 B 사이 여기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A와 B 사이에 IL을 구할 건데 똑같은 회로예요. 아까 앞에 거랑 여기에서 여기에 저항을 제거하고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킨다는 말은 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회로로 만든 거예요. 자, 태분한 등가 회로는 어떻게 개방했죠. 개방했는데 노턴의 정리에서는 여기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회로 소자들은 없애고 제거하고 단락을 시켜요. 이렇게 단락. 자, 이렇게 단락을 시키면 전류 I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하고 단자 간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자, 이 상태에서 전류 I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V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여기로도 흐를 거고 여기로도 흐를 거예요. 자, 어떻게 흘러요? 여기와 여기에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배운.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 분배 법칙은 200과 300의 역수의 또 역수의 비례한다 그랬죠. 8V가. 그래서 I는 R 전체에서 V1을 것과 같아. 그래서 등가 전류원 IN을 구하고자 하면 자, 전체 저항은 자, 100옴, 그 다음에 200옴, 200옴. 요거는 병렬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것과 요거의 R1과 여기에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렬, 요거와 요거는 병렬이죠. 요거는 직렬이죠. 요 두 개가 병렬로 구해지면 그래서 직렬 R2와 R3는 병렬. 그래서 200옴 플러스 300분의 2만 해서 267 정도. 이건 약인데 소수점을 버리고 267옴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I 값은 300mA. 자, 300mA에서 R2와 R3 중에 R2 비율로 자, R2 비율로 여기로 흐르죠. 그래서 R2 비율로 300mA에서 분배돼서 흐른다. 그래서 20mA. 자, 다시 말하면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N을 구해야 되는데 IN을 구하기 위해서는 IT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로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이렇게. 자, 분배되는데 IT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저항에서 I는 R분의 V니까 이건 T는 R 전체 토탈 분의 8V. 전체 통합된 건 267 정도 된다 그랬죠. 267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I가 자 여기서 보면 한 300mA 소수점 버리고 mA가 된다. 여기에서 300mA에서 여기와 여기로 전류가 분배되는데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전체 저항에서 200이라는 비율로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에서 요만큼의 비율로. 그래서 20mA만 이쪽으로 흘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 저항,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화번이니까 제거하면서 이어 단락시키죠. 그래서 똑같이 200, 200, 병렬이니까 100, 플러스 100 해서 200옴이 구해지죠. 자, 잘 보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테브난이나 노턴이나 저항 값은 같다. 왜냐? 같은 이유는 똑같이 구하니까. 전압이나 전류원을 다 없애고 순수하게 있는 저항만 다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게 테브난이랑 노턴이랑 같아요. 알겠죠? 자, 노턴의 등가 회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아까 20mA 구했고 200mΩ을 구했는데 이거를 전류원과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쪽 IRL로 흐르는 IL이었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다시 연결해줘요. 이렇게 저항. 이 상태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가서 여기와 여기로 흐르죠. 자, 이건 얼마다? 요것만큼과 요것만큼의 전체 더한 거에서 요것만큼이 RM만큼이 이쪽으로 흐르죠.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전류 분배 법칙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20mA 전체 흐르는 게 20mA인데 공급되는 게 여기에서 요만큼의 비율로 7.5mA만. 그러면 7.5mA만 일로 흐르고 나머지 20에서 12.5mA는 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가회로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좀 간편해져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노턴의 정리. 자, 마지막으로 이론 세 번째는 전원과 부하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회로에서 여기 회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원을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전력을. 그래서 전원이 있고 회로에 동작하는 필요한 전압이나 전류를 공급하는 에너지는 우리는 전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쪽은 부하가 돼요. 부하. 로드가 되고 모든 종류의 회로는 부하 저항 RL로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부하 RL로 단순화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전원으로부터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은 임피던스의 영향을 받고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는 임피던스 조건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대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전원이 포함된 이 회로는 RL에 전력을 공급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줘야 최대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있는 회로 RS와 전력을 받고자 하는 RL의 값이 같으면 돼요.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 RL이 같으면 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RL을 전달할 때 전류 IL은 요거 더하기 VS, I는 R분의 V죠. R분의 V. 그 부하 저항의 전력은 이렇게 구해요. 파워는 I 제곱 곱하기 RL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RL을 두고 I를 다시 변경하면 I는 R분의 V니까 I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요 값과 요 값 이렇게 했을 때 자,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것을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 RL 대신에 RS를 대입해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S와 RL이 같을 때다. 그래서 요게 같을 때를 넣어주면 요렇게 계산이 돼요. 요게 맥스일 때다라는 거예요. 맥스일 때. 알겠죠? 요렇게 일때가 임피던스가 정합됐다고 하고 요쪽 회로의 부하와 부하로드
저항, 부하 저항과 여기에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최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면 여기에 전력 전달되는 전압의 값이 줄어든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피커를 샀을 때 앰프의 저항과 스피커의 저항이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지만 출력을 다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저항이 뭐 8옴이라고 하면 여기 저항도 8옴짜리를 연결해줘야 실제 얘가 낼 수 있는 스피커의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최대로 전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족해줘야 된다. 이런데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사례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배울 이론 부분 태분한 등가회로, 노턴 등가회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실습 동영상을 보면서 이 이론을 어떻게 실험하고 검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